자, 11번에 보면은 봉사를 즐기하며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지시를 필요로 한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의식은 봉사를 하려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NLP 전제 조건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의식은 돌쇠이고 나는 마님이다. 무의식은 돌쇠이고 나는 마님이다. 돌쇠는 마님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하려고 한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무의식은 우리를 돕고자 합니다. 근데 무의식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무의식한테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요. 막연한 지시를 내려. 그러면 무의식은 일을 할까요? 못해. 예를 들어 마님이 돌쇠한테, 야 돌쇠야, 오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거라. 그러면 돌쇠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거라 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마님이 돌쇠한테 오늘은 논을 메고 풀을 베고 나무를 두 짐을 해놓거라 이렇게 한다면 돌쇠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시킨 대로 할 겁니다. 자, 우리 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의식도 자, 우리가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면 지시 내리는 대로 반응을 해요. 자, 나는 성공을 해야지, 부자가 돼야지. 이거는 명확한 지시입니까? 막연한 지시입니까? 막연한 지시죠. 예, 막연하죠.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게 힘들어요. 부자가 되는 게 힘들어요. 자, 막연한 관역은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화를 쏠 때도. 자, 그러면은 명확한 지시 명령을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 1번은 자,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상상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상상을 한다. 오감을 가지고 상상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 통장에 매달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오면서 내가 카드 빚을 다 해결하고 은행 빚도 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바꾸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내가 원하는 옷을 백화점에서 새로 구입을 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뭐 세계 여행을 다니고 뭐 골프를 치고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이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NLP 체면 치료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NLP 체면 치료를 하고 있는 장면,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분들이 나로 인해서 좋아지고 행복하고 이분들이 나한테 감사한 인사를 하고 내가 또 유명해지고 자, 나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오고 인터뷰가 되고 내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고 뭐 아침마당에 나가서 내가 뭐 토크쇼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상 속에서 쭉 그려져야 되지. 또 강의를 한다면은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일정적인 강의를 하면서 기립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내 강의에 감동하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미래를 현실감 있게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 무의식은 야,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이제 무의식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감이 중요한 거예요. 오감. 이 오감은 과거를 치료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데서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NLP 체면은 과거를 심리 치료하는 기능도 있지만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자,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자,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힘. 즉, 시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이미지를 상상하고, 청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모든 느낌을 신체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요 훈련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자기 체면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이 NLP 끝나면 체면도 공부를 제가 시켜드리겠지만, 자기 체면에 들어가서, 자기 체면이라는 것은 내 몸을 이완시키고,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었어. 눈을 감고, 내가 꿈꾸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그 이미지, 그 소리, 그 느낌을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속에서. 그럼 매일같이, 매일 잠자기 직전에 또는 아침 잠을 깨웠을 때, 뭐 하루에 2번 하면 더 좋고요. 뭐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자기 체면 상태에서 자기 확언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내 통장에는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찍히고 있다. 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궁전 같은 집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뭐 이와 같은 자기 학원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체면 상태에서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거나 또는 녹음된 음성을 듣거나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그게 왜냐면 잠재의식에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자, 그래서 미래를 창조하는 힘 중에 이제 생생하게 상상하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현실감이 상상한다. 이게 첫 번째. 이해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글을 쓰거나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글을 쓰거나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정사실화된 감사의 글을 쓰거나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정사실화된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쓰거나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자,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루고 싶다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기정사실화 해야 돼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기정사실화 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제가 힐링 강의를 통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벌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복 에너지를 전파하는 최고의 스타 강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스타 강사가 되고 공중파 TV 방송에 출연하고 전국적인 시청자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한몸에 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우리 잠재의식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의 글을 쓰면은 이건 이미 이루어졌구나. 우리 주인님이 이거는 반드시 이루라고 나한테 지시를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이루도록 도와주기 시작하죠. 감사인데 꼭 과거나 현재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쓸 때 이것은 참 좋아요. 자,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전제하에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뭐뭐 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지.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항상 아침마다 해요. NLP 최고의 전문가로서 저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과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삶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다 사랑하지도 못하고 뭐 제 삶을 다 사랑하지도 못해요. 아직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100%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미래에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어쨌든 이제 감사의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인칭 현지인 긍정문으로 자기 화근문을 만들어서 입으로 되뇌이거나 낭독을 하거나 귀로 듣거나 자기 체면 상태에서 상상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화근문은 이런 거죠.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1인칭 현지인 긍정문. 나는 최고의 NLP 체면 치료 전문가이다. 뭐 1인칭 현재 긍정문이죠. 자, 나는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것도 1인칭 현재 긍정문이죠. 자, 나는 힐링 강의를 지배하는 힐링 강의의 여왕이다. 이런 것도 1인칭 현재 긍정문이에요. 자, 나는 심리치료의 신적인 존재이다. 뭐 이런 거.
나는 세계를 두루 여행하면서 골프 여행을 즐기고 있다. 골프를 즐기고 한다고 나는 세계 여행, 그러니까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골프 여행을 즐기고 있다. 자, 나는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힐링 강의를 하고 있다. 난 전 세계적인 힐링 동기부여 강사이다. 이렇게 전부 뭐냐면은 1인칭 현재의 긍정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인칭 현재의 긍정문을 구체적으로 써서 그걸 매일 입으로 되뇌이거나 입으로 낭독을 하거나 또 녹음을 해서 귀로 듣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 잠재의식에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죠. 지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자, 언어가 그래서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잠재의식은 받침 생각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침 생각. 여러분, 받침 생각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나 말에 따라오는 생각을 받침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 말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 이게 받침 생각이에요. 받침 생각을 받아들여.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매월 1,000,000원 이상을 벌고 싶어. 이렇게 할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잘 보세요. 나는 1,000,000원 이상을 벌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따라오죠? 나는 1,000,000원 이상을 벌지 못하고 있어. 이 생각이 따라오잖아요. 현재 나는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자, 나는 1,000,000원 이상을 벌지 못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따라오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1,000,000원 이상을 벌지 못해요. 난 힐링 강의의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이 말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나는 지금 힐링 강의의 신적인 존재가 아니야. 자, 받침 생각이라는 것은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생각이 바로 받침 생각입니다. 그 말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인데 현재의 내가 어떤 상태냐. 받침 생각이 부정적이면은 무의식은 부정적인 명령을 받아들이죠. 받침 생각이 긍정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죠. 자, 나는 건강하게 100세 이상까지 병치레 없이 오래오래 살고 싶다. 이 말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병치레도 많고 100세 이상도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 다음에 따라오는 이 받침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또 글을 써야 될까?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해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오케이. 이제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현재의 느낌, 현재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느낌, 기분 상태, 현재의 기분 상태, 현재의 느낌, 현재의 생각. 이게 또 미래를 끌어당기는 잠재의식의 지시 명령이 됩니다. 현재 내 느낌이 난 우울해, 불안해. 그러면 미래도 불안한 거예요. 난 두려워. 그럼 미래도 두려워. 자, 많은 분들이 현재의 기분 상태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나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내가 잘 될 거야. 난 지금은 돈이 없지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지금은 내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크게 성공할 거야. 이렇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닌 게 아니고요. 현재로 앞당겨서 느낄 수 있는 이 힘이 참 중요해요. 지금 행복해야만 미래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분이 좋아야 미래도 기분 좋아요. 지금 자신감이 넘쳐야 미래도 자신감이 넘치고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야만 건강미를 느낄 때 미래도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내가 불행하고 지금 현재가 스트레스 받고 지금 현재가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불행한데 미래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건에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현재의 내 기분을 최상의 기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타고난 마음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웃음에 대해서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그 말처럼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좋은 상상을 하면서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죠. 과거에 자신감이 넘쳤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신감을 끌어내야 되고 미래에 이루고 싶은 그 미래의 성공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성공의 마음을 지금 키워야 되고요. 부자가 되어 있다라는 그 미래의 상상을 하면서 지금 부자의 마음, 부자의 기분 상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현재의 그 기분 상태, 현재의 느낌, 현재의 감정, 현재의 마음 상태, 이게 전부 미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
자, 천국과 지옥이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분 상태냐.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불행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불행 속에서도 기뻐하고, 불행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 불행을 뛰어넘어서 행복을 창조하더라는 이야기죠. 네, 반대로 불행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불행해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 불행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감사일기를 매일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현재 상황은 불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현재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현재는 일이 안 되고 시련 고난으로 계속 내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시련 고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의 기본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우리 미래 또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재의식은 미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재의 기분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세 가지를 정리한다면은 결국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 현재에 내가 무엇을 상상하느냐. 두 번째, 현재에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받침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드느냐. 현재에 내가 어떤 기분 상태에 기분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그 어떤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느냐.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잠재의식에 그대로 지시명령이 되고 우리 미래를 끌어당긴다. 자, 이 11번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좀 한 3개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을 다룰 때 이 11번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11번 이 세 가지 원리를 내 삶에 잘 적용시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을 정말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모든 지각을 통제하고 유지합니다. 지각을 수용하여 의식으로 전달합니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감. 두 번째는 육감. 세 번째는 칠감. 오감, 육감, 칠감 지금 일단은 적으셨는데요. 오감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이야기를 했죠.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미가 우리 NLP로 오감기라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신체 감각을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무의식과 연결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육감. 육감이라는 건 직관적인 느낌이야. 직관적인.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뭐인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뭐일 수도 있어. 뭐일지도 몰라. 저는 육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나랑 평생 인연이 되겠네. 이 사람은 잠깐 몇 번 상담하고 인연이 끊어지겠네. 이 사람은 왠지 전생에 나랑 많은 인연이 있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나한테 큰 도움을 주는 기인이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에 대한 느낌도 있고요. 또 일도 해보면은 이 일은 내가 바로 해야 되는 일이네. 이 일은 나랑 맞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도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내 인생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지금 고비구나. 지금 잘 되는 시기에 와 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촉이 있습니다. 촉이 발달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직관이고요. 직관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이라고 보죠. 영감. 자기 삶에 대해서도 이제 이 직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왠지 모르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내 삶의 목적은 이런 것 같고, 난 죽을 때까지 이런 걸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나는 이번 삶에 있어서는 뭐 많이 나누고 베풀고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든지 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촉이자 영감이자 직관이거든요. 예술가들 같은 경우도 직관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예술 창조 작품을 만드는데, 그냥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왠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막 그 작곡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위대한 작품이 되거나 뭐 초베스트셀러가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인도 그렇고 수필가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무의식은 이렇게 이제 직관을 관장한다, 즉 육감을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칠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칠감은 뭐냐면은 자아에 대한 감각입니다. 자아에 대한 감각. 즉,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칠감이 중요한 이유는 칠감은 우리 신체 건강을 지배합니다. 건강. 즉, 나에 대한 느낌, 즉, 자아에 대한 감각은 우리 면역체계와 연결되어서 면역체계를 관장하고, 면역체계는 우리 신체의 건강을 관장한다. 그래서 칠감이 약하다는 것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나를 무가치하게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무가치하게 부족한 사람으로 보면 면역체계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자,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지죠. 자, 그 다음에 13번. 에너지를 생산, 저장, 분배 및 전달한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에너지는 무의식이 어떻게 생산하느냐? 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긍정적인 상상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또 긍정적인 글을 쓰더라도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죠. 그러더라도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에너지가 생산되는 비결은 자, 긍정적인 상상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오링 테스트 할 때, 사랑할 때 손가락 힘이 어땠어요? 사랑하니까 손가락 힘이 강해졌죠, 이렇게. 왜? 사랑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기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려면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사랑, 기쁨, 진리. 자, 이 세 개 단어에 한번 집중해보자. 사랑. 가장 좋은 감정은 사랑이에요. 기쁨. 자, 진리. 가장 옳은 게 진리잖아요. 사랑, 기쁨, 진리와 관련된, 진리와 합당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와 관련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은, 자,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뭔가 의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고, 막,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고, 당연히 몸은 건강하게 바뀌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본능을 유지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일단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되잖아요. 자,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21일 이상 집중 반복을 해야 되고, 트랜스의 힘을 활용해서 NLP 체면을 활용한 상상 시각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트랜스를 활용하면은 21일보다 훨씬 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자기 체면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기 체면을 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할 수 있다면 굳이 21일 집중 반복이 아니더라도 단 몇 번만 하더라도 우리 무의식 속에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능,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좀 의심이 되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고 막 사랑, 기쁨이 충만하고 일이 잘 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우리 마음이 습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본능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 때까지 무의식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과 친해져야 되고요, 트랜스와 친해져야 되고, 특히 NLP 체면과 친해질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 속에 본능 습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15번입니다. 습관을 몸에 붙이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다. 자,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했죠. 21일 이상 집중 반복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21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데 21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21일 집중 반복을 하게 되니까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두려움도 자신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21일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많이 강조했죠. 뭐 시골에 펌프에 물을 퍼올리는 기간, 또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중력이 적용하는 그런 습관 중력의 힘, 뭐 이런 걸 제가 많이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이 불편함과 어색함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우리 이상영 이사님은 12월이 고비라고 했어요. 12월 달을 잘 이겨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끊임없이 보다 많이 추구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일단 그 습관, 본능이 되잖아요. 자, 우리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보다 많이 추구한다는 거지. 일단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 몸에 배었어. 우리 마음에 프로그램이 되었어. 그럼 긍정적 생각하는 게 쉬워져요. 일단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감사한 마음을 키우기 쉬워져요. 근데 반대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채우잖아요. 계속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죠. 우울증 환자는 왜 계속 우울해하느냐 이 말이죠. 우울증 환자는 이 우울함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게 더 많이 추구되게끔, 더 쉬워지게끔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자신감 체질이라는 게 뭐냐? 자신감 체질은 자신감을 느끼는 게 쉽게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 생각을 편안하게 하게끔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 뭐가 프로그래밍이 되느냐, 뭐가 습관화가 되느냐, 뭐가 패턴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많이 추구되게끔 프로그래밍 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당신을 부립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부리지만 나중에는 내가 당신을 부립니다. 당신이 나를 좋은 쪽으로 부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이 세상의 최고의 여왕이나 황제처럼 최고의 위대한 단계로, 최고로 탁월한 단계로 내가 성공을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당신이 나를 나쁜 쪽으로 부리잖아요. 나쁜 쪽으로 계속 부정적 사고를 하고 패배적인 사고를 하고 부정적 습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파멸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파멸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당신의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의 습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좋은 걸 반복해도 좋은 게 습관화되고 나쁜 걸 반복해도 나쁜 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 행동을 보면서, 오늘 내 생각을 보면서, 내 말을 보면서, 나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내가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지,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을 해서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나를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 중요하고요. 17번입니다. 전체로 통합된 하나의 단위가 될 때 가장 잘 기능한다. 우리가 변화를 할 때 행동 차원의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 차원의 변화가 정체성 차원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행동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가 하나로 통합이 될 때 제대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저한테 발표 불안 코칭을 받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은 평소에 말을 잘해요. 근데 그분의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는 말을 잘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다. 이런 그 정체성이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발표를 잘하고 강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앞으로 긴장되고 떨리고 말을 못하는 쪽으로 바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리 말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긴장 떨림이 있고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말을 잘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면은 행동을 따라서 바뀌게 되지만 행동이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체성의 변화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체성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두 분이 뭐 치료를 잘할 수도 있고 상담을 잘할 수도 있고 강의를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뭐 강사 훈련도 하겠지만, 자,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마음 안에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면은 앞으로도 강의를 못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키워야 될 게, 자,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선 마음속에 항상 자기 확언을 할 때 미래를 앞당겨서 생각하세요. 미래를 앞당겨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우라 책을 썼던 앤서니 라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우리가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면 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짓밟으면서 대수롭지 않는 나로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과대평가하더라도 지난 과거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성장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서 나 자신을 가장 멋진 사람으로 자, 1인치 현생 긍정문에 자기 화고문을 만들어야 돼요. 자, 나는 힐링 강의를 지배하는 힐링 강의의 여왕이다. 예를 들면 나는 전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있다. 나는 NLP 체면 치료와 힐링 강의를 통합한 통합 치유사이다. 나는 통합 치유를 통해서 매년 1억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 자, 이런 어떤 정체성 차원의 일단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정체성.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을 통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장발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발장이 처음에는 도둑놈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도둑질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웃 지역으로 가서 장발장이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자, 장발장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장발장이 도둑놈이라는 정체성에서 나는 위대한 리더다라는 정체성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어요. 신부님의 은수저를 훔쳤는데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은수저는 이번에 출소 선물로 내가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촉대도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은촉대는 안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장발장이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죠. 아, 내가 도둑놈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는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는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새로운 리더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면서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다른 지역에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는 지역의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발장을 완전히 바꾼 힘은 뭐냐면은 정체성의 힘이거든요.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은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우리 오경수 유사님도 지금 머릿속에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나를 세뇌시켜야 됩니다. 나는 힐링 강의의 여왕이다. 나는 심리치료의 여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러면서 실제 뭐 저랑 같이 NLP 체면 공부를 하면서 또 토요 강의 훈련을 하면서 행동 차원의 실력을 쌓아가야죠. 우리 이상희 이사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 정체성의 변화를 해라.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하음을 쓰고요. 매일 자기 체면을 통해서 마음속에 내가 되어 있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그 자기 하음을 되뇌이는 겁니다. 또 녹음된 음성 파일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은 글을 써. 똑같은 글을 매일 100번씩 쓰는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자, 나는 NLP 체면 치료와 힐링 강의를 통합한 통합 치유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다. 이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라면은 이 문장을 매일 100번을 쓰는 거예요. 매일 100번. 매일 100번 쓰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매일 100번씩 내가 원하는 자기 화고문을 글로 쓰는 겁니다. 매일 100번씩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두뇌에 세뇌가 되는 거예요. 즉 무의식의 지시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본능 차원의 습관 차원의 어떤 믿음, 충동이 만들어지죠. 그때부터는 행동은 그냥 따라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8번 상징적이다. 상징적이다. 우리 무의식은 상징에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왜 메타포, 원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무의식은 상징, 비유에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을 잘할 때, 상징의 표현을 잘할 때, 메타포적인 표현을 잘할 때 상대방의 무의식에 접속되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고 치유를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제가 메타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 어릴 때 뭐 아버지한테 폭력, 뭐
아버지가 술 먹고 폭력 행사할 때 그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결혼은 여자한테는 힘든 거구나 뭐 이런 게 다 비유잖아요. 비유. 제가 비유적인 표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비유를 해야만 우리 무의식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두 분이 이제 NLP 강의를 하더라도 그냥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 상징, 메타포, 사례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강의를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임상 사례도 많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내가 상담해 보니까 이 사람 이렇게 되네, 이 사람 이렇게 되네. 그래야 강의를 잘할 수 있고 또 다음 상담 치료를 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9번 봅니다. 19번에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자, 이 말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 무의식은 그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 무의식은 빈 공간을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 애매모호한 것을 구체화시키고, 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 이사님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전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죠. 그러면 무엇을 잘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는 두 분이 알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돈도 많이 벌 것이고요. 하는 일에서 더 큰 성공을 할 것이고요. 아마 두 분의 삶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포괄적이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지, 직업적으로 얼마나 어떤 직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공할 것인지,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지, 이건 두 분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무의식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하고, 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자, 애매모호한 것을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알아서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강의를 할 때 특히. 자,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전부 지금 추상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 나는 NLP 치료사가 될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내 인생에 성공할 거야. 난 반드시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자, 20번입니다. 최소 노력의 원리에 작용한다. 최소 노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자, 우리 무의식은 노력이 가장 적게 드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른바 멈춰 있는 기관차는 멈추어 있으려고 하고 달리는 기관차는 계속 달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도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 예라고 할 수 있는 걸 한 서너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내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유도를 하면 잘 따라오죠. 최면을 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깊은 최면 상태에 빠져들 것입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봐봐요. 당신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첫 번째 예했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깊은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귀를 기울이고 있고 두 번째 예, 깊은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예요. 예. 세 번은 이미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깊은 최면 상태에 빠져들 것입니다. 제가 유도를 했거든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세 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최면에 빠지는 거죠. 우리 고객 상담을 할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고객님은 자, 먼 지방에서 2시간 이상 운전을 해서 이곳까지 오셨고 지금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진한 커피를 마시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의 상담도 성공적인 상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봐봐요. 먼 지방에서 2시간 이상 차를 운전해서 저 이곳까지 왔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이제 뭐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상담도 성공적인 상담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성공적인 상담으로 연결되죠. 예를 서너 번 해버리니까 이미 예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예스 세트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무의식은 이렇게 힘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를 서너 번 반복해버리면은 예를 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어. 그럼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더 쉬워져요. 자, 목표 관리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은 목표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쉬워져요. 아침에 계속 일찍 일어나는 일이 많았어. 계속 아침에 5시에 일어났어. 그럼 5시에 일어나는 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동안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럼 앞으로 운동하는 게 쉬워져요. 좋은 것도 쉬워지지만 안 좋은 것도 쉬워진단 말이죠. 많이 해온 행동이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무의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아시겠죠? 좋은 걸 많이 반복하면 돼요. 좋은 걸 많이 반복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반복하면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 될 거라고 계속 생각하면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감사일을 써서 이제 감사의 마음이 커지면 앞으로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철칙이에요, 철칙.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 원하면 지금부터 좋은 생각을 많이 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한 것이 반드시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은 노력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최소 노력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알아버리면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주 쉽죠.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패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문제에 집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1번. 부정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자, 긴장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긴장, 실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채우고 더 많은 긴장과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은 해야지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은 문장보다는 단어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의식은 문장보다 단어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지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제 시간에 와야지. 자, 카드 빚을 갚아야지 라기보다는 내가 5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만들어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월 1,000만 원을 벌어야지. 자, 이런 원하는 것. 원하는 것 중심에 단어를 사용하고 원하는 것 중심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무의식이 우리를 도와줍니다.